2022년 11월 6일 일요일 오전 10시 50분? 10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 녹산입니다. 녹산, 부산 강서구 녹산이고, 요 바로 건너편이 경마장입니다. 오늘 여기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도로는 제가 강서 수도사업소에서 한 13년 정도 근무할 때에 오토바이를 타고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저 김해공항에서 이 도로를 해가지고 이 도로를 가야만이 저기 가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가덕도에도 이제 부산으로 편입돼 가지고 부산광역시가 되니까 거기도 이제 수돗물이 쫙 끝까지 들어가거든요. 지금 저기 공항, 부산 신공항, 그 마을 이름이 항울마을이거든요. 항울마을 끝까지 이제 수돗물이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산수도를 먹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이제 저수지 같은 데 보관해가지고, 간이상수도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식수를 해결했거든요. 해결했는데, 이제 가덕도가 부산으로 이제 편입되니까, 부산으로 편입되니까, 이제 부산 시민은 다 이제 부산 이제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수도를 이제 설치하고 또 수도 관계로 우리가 저 오토바이를 타고 엄청 많이 갔습니다.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고, 이제 위험한데 많이 다니는 그런 기억이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전거를 또 타고도 내가 가덕도에 엄청 많이 갔습니다. 자전거 아침 새벽에 한 5시 전에 출발해가지고 가덕도 가면은 이제 가덕도 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도로가 다 뚫려 있지만은 불과 뭐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덕도는 오지의 땅이었습니다. 그 다리가 없었어요. 부산으로 말하면 저 영도에 영도 다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영도를 갈 수 있지. 안 그래요? 영도 다리가 없으면은 그 영도 못 들어갑니다.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그렇듯이 그 가덕도는 저게 이제 교통이 좋아진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10몇 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배 타고 이제 우리 수도 할 때 시설하고 뭐 관리할 때 배 타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직원 가운데 배 타고 가다가 배 타는 시간을 이제 떨가 가지고 배 타는 시간을 떨가 가지고 그냥 거기서 엄청 애로사항이 많은 적이 있었어요. 배가 뭐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어느 정도 되면은 배 시간이 끊어져요. 그래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육지에서 보면은 총알 택시가 있듯이 배도 총알 그 배가 있어요. 그 이제 굉장히 돈 비쌉니다. 그럼 또 많은 돈을 주고 이제 나와야 되고, 그 생각이 나네요. 그 가덕도는 그 마을 이름이 내눌 하여튼 저 끄트머리가 항울마을이고, 마을 이름이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간 기억이 이렇게 나네요. 여기 고향 녹산, 고향 동산. 여기
오늘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여기서 골프를 치나? 아, 참. 아, 여기도 녹산에도 이게 막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아, 1989년 1월 1일 날에 이제 녹산이 부산시로 편입되고, 녹산이 원래는 이제 김해 땅이었어요. 김해. 대저하고 여기 녹산이 다 김해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부산으로 편입됐죠. 89년 1월 1일이네요. 아, 녹산 향민연대. 녹산 고향이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녹산 고향 동산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졌네요. 아, 요게가 요 건너편, 요 강 건너편에가 여기 마을 이름이 이게 뭔지 모르겠네. 오래돼가지고. 여기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엄청 다녔습니다. 여기에 봄 되면은 이제 벚꽃이 피가지고 경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길 건너편에 저 도로가 보이는데, 저기도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가 녹산까지 가는데 정말 멉니다. 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 정도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명지 신도시까지 우리가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지 신도시 지나면은 이제 삼성 자동차 넘어서 이제 또 가덕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오토바이를 많이 탔습니다. 공무 수행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아, 참. 정말 수도사업소 근무하면서도 부산시 강서구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중구나 동구 이런 데는 전부 다 도시 빌딩하고 사람이 밀집된 빈집이 많고 하는 그런 데 비해 가지고 부산 강서구는 전부 다 자연 친화적인 그런 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든지 가더라도 논과 밭이 있고 이 강이 있고 그런 동네였는데, 최근 들어서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또한 이제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아, 참, 내 공무원 생활할 때 그 생각이 쭉 나네요. 오늘 이 모임에 이제 오면서 신신당부를 하는데, 절대로 이제 허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모자를 안 쓰고 왔습니다. 내가 늘 다니면은 허경영 그 모자를 늘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안에서 일단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인식하라고 그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허경영 이야기하면 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신신당부를 해서 모자를 안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허경영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건이 그래요. 허경영 모자 쓰지 말고 허경영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런 조건 하에서 올라면 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마라 이제 이래 된 건데, 또 여기 또 모이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인연이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또 안 올 수는 없고, 사람이 참 진짜 사자 보고 이빨 다 뽑아버리고 발톱 다 뽑고 그러면은 사자 구실을 못 하잖아. 사자가 무슨 사자 구실을 하려면은 이빨이 날카롭고 말이지, 발톱도 날카롭고 뛰어야 되는데 그런
이빨 뽑고 발톱 다 뽑고 난 다음에 사자 갔다고 날까 그렇죠. 내 말은 언제나 모든 일이 모든 것이 그 허경영 총재님으로 끝나는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부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한번 찾아가야 되겠네요. 부산 신항 배후, 그렇죠. 가덕도 그 입구가 부산 신항이니까, 국제산업 물류도시 1단계,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내 녹산 고양동산 조성기념비 2019년 4월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차들이 많이 있고 이랬네요. 강가에서 저 오리가 저게 한 마리가 또 있네. 강가에서 보면 항상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 있지요. 나고 강가에서 맹수를 하듯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곽순옥님이 이 노래를 1965년도에 불렀는데 남과 북의 주제곡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음행란이 주연했고 북에서는 이제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고 북에서는 신영균을 좋아했고 그 장교 북한 장교 남쪽에서는 이제 최무룡 또 군인을 좋아했고 그 두 남자 속에서 갈등을 하는 이제 어떤 비극이죠. 이제 유교가 없었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유교가 있다 보니까 6.25 사변 전에 엄영란이 이제 신영균을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제 6.25가 동시에 이제 38선이 이제 휴전선이 꺼지고 다시 이쪽에 와서 남한에 와서 이제 남한 장교 최무룡과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북한에 있는 그 남자가 또 넘어왔다고 휴전선을 넘어오니까 이 여자는 또 딴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 난가부. 야, 이거 뭐 텐트를 치고 이렇게 했네. 누가 이 사람을 이 강가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강가에서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고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내 품에 안기어서 맹세를 하듯 그분이 박순옥님이 한 91세인가 이래 되는데 속히 좀 뇌수술을 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좀 속히 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노래를 이렇게 보내주신 분인데 패트킴도 그 노래를 엄청 잘 부르더라고요. 참 클래식가 같은 노래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 카톡을 보니까
아, 어떤 분이, 우리 큰 동서 저기서 바람개비하고 있네. 어떤 분이, 저게, 아주 귀한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고 우리 서강종 그 위원장님께서, 주관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 그게 1978년도에, 어, 1978년도에 그 광화문 내수동 교회 거기에 1978년도 같으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청와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이제 비선이죠. 비밀 정책 보좌관으로 있었을 때고, 실제 뭐 비선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상은 국사입니다. 국사. 그러니까 그 태조 왕건 옆에 도선 국사가 있었고, 태조 이성계 옆에 이제 무학 대사가 있었듯이 이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이제 큰 스승님으로 사실상 계셨습니다. 나이는 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총재님하고는 33살 차이 나있죠. 그런데 나이는 이제 33살 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어떤 그 큰 흐름의 방향을, 정책적인 방향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컨트롤하고 계셨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1978년도에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1년 전이고, 총재님께서는 29살 때입니까? 29살 때 아주 뭐 정말 그때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연의 이치, 그리고 유교, 다 뭐 사서삼경, 뭐 모든 종교를 다 이제 섭렵을 하시고, 또 그 서울에 올라오시가 지리산의 모든 전기를 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시 가지고 화계사에 가서 숭산 스님하고 또 생활도 하면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수동 교회에서 또 홍건선 목사님 밑에서 또 이렇게 또 생활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모든 뭐 물론 신인이시지만은 또 모든 공부를 또 직접 또 하셔야 되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경제의 제1인자 때는 그 이병철 회장님의 또 양아들이시고, 정치와 이제 어떤 나라의 권력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또 이제 아들로, 양아들로, 뭐 양아들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게 계셨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29살 때고, 그때 1978년도에 내수동 교회에 이제 옥한음 목사님하고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찍은 사진이 누가 이제 우리 저기 서강종 위원장님께서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는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럴 때가 있었구나 하는 걸.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옛날 그 생각이 나죠. 1978년도 같으면은 내가 이제 그때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신학교 한 2년 다녔고, 그 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1978년도 그때에 아마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시험에 치가지고 합격 발표가 났을 그 무렵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발령을 기다릴 때예요. 발령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시험 치고 합격하고 발령을 한 1년 이상 기다렸어요. 1년 6개월 정도 기다렸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가고 그랬는데, 그래 하도 발령이 안 나가지고 이제 우체국에도 시험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합격이 되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1978년도에는 이미 이제 내는 기독교를 떠난 상태고 그래요. 완전 떠난 상태인데 그 오가는 목사 그리고 이제 오정현 목사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뜨거운 열정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냥 뭐 그냥 용광로 같다고 보면 돼요. 저 뭐야 포항제철에 있는 막 그냥 시뻘건 용광로 속에 이제 그런 아이고 그런데 이제 파묻혀 있는 거와 다름이 없지.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악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엄청난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 막 생사를 걸고 이렇게 막 처절하게 기독교와 싸웠던 그런 싸웠다기보다는 그런 열정.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뭐 옥하는 목사, 오정현 목사. 잘 쓰는 말로 내가 뭐 잘 쓰는 말로 한마디 더 하면은 그런 목사님들 수천 억조 명이 와봐야 발톱에 때도 안 된다고. 그런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정열이 뭐 하나님을 향한 그 정열, 믿음, 사랑 뭐 이런 것을 옥하는 오정현 목사 그런 사람이 수천억 명이 와봐야 발톱에 때도 안 돼요. 문제밖에 안 된다고. 그 정도 뭐 싫어하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아. 유리병 속에 이제 파리가 갇혀 있다고. 그 파리가 어떻게 유리병 속을 깨고 나오겠느냐고. 그와 같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유리병 속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와 신부라고. 그래 보면 돼요.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된다고. 강한 힘으로. 그만큼의 강한 힘이 있으면 뚫고 나와요. 그냥. 그럼 굉장히 힘들지만은 뚫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내 유튜브 방송은 뭐 그 적은 게 좋습니다. 조회수가 적은 게 좋아요. 그래 끝까지 보는 사람이 적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뭐 어떤 내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나는 가족이 대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하는데 왜 가족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보지 마세요. 내 유튜브를 보지 마십시오. 실제가 그래요. 옥한음이나 뭐 오정현 목사 이런 사람이 100명, 200명, 300명이 아니라 수천 억조 명이 와봐야 내 발톱에 때도 안 된다고. 사실이에요. 어제 총재님께서 이제 토요 강의를 하실 때에 아마 요즘 그 남법에 오랫동안 허경영 총재님을 따랐다가 이렇게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뭐 그 사람은 나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재님께서 이름을 말씀 안 하고 이제 참 그런 사람들 참 한심한 일이죠. 사람이 뭐 사람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속인이고 범인이고 소인이고 대인이고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 신인 뭐 이렇죠. 속인, 범인,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 신인 이렇게 10단계인데 일단은 이제 속인, 범인, 소인, 대인 4단계를 벗어나서 5번째 단계가 현인이라고. 현인 또는 6번째 철인 정도만 돼도 욕심을 안 내요. 현인 정도만 돼도 어떤 뭐 일을 자기가 뭐 도움을 줬다고도 생각 안 하지.
현인, 철인, 도인급만 돼도 말이에요. 내가 남을 어떻게 도왔다 이렇게 하더라도,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나는 뭐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한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단 도움을 뭐 줬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은 줬다 하더라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거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 똥파리들이 똥에 막 몰려 있듯이 말이지, 어떤 권력을 만들었다고 하자고 그러면 거기에 안 몰려든다고. 그리고 그 내가 그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그 초한지 보면은 이제 그 한고조가 항우를 물리치고 이제 자기가 천하를 잡는단 말이에요. 잡고 난 다음에 한고조를 도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끝이 비참해요. 전부 다 그 한신이가 공로가 크다 말이에요. 한신이가 공로가 크지만은 한신이는 끓는 그 기름에 빠져 죽는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켄터키 프라이드 이래 되는 거죠. 통닭을 그 펄펄 끓는 기름에 넣어 가지고 통닭 튀김해 가지고 먹잖아요. 그렇듯이 그래 죽었다는 말이 있다고. 그거를 이제 한신이를 저 한고조 부인 그 여부인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고조가 없는 사이에 그 처리해 버렸어요. 그래 죽고 한고조를 도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지. 일단은 권력을 분배를 한다 그러나 이제 그 공을 이제 그 하사 받아 가지고 왕이 됐는데 전부 다 죽어요. 그냥 뭐 반란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유시성 가진 사람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래요. 나중에 또 여시성 가진 사람으로도 바꾸고, 한고조 부인이 이제 이렇게 신복을 심었고, 그래요. 다시 또 유시성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비참하게 다 죽는다고.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현인, 철인만 돼도 어떤 일에 억무소주 이생기sem이거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그 빠져버려야 된다고. 어제 그 이야기를 또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는데, 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한번 아련한다는 것은 백억만큼 안 좋은데, 그렇게 어렵게 만나신 분들 중에서도 심성이 좀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분들이 또 있는가 보더라고. 6년 동안 믿었는데 마지막에 배신을 때리고, 뭐 허경영 총재님을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좀 끌고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진짜 다 됐는 입장인데, 진짜 다 된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안 그래? 참네.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따른다고 하는 것은 0.00001,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를 놓고 볼 때는 8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선택받은 분이고, 대한민국 전체 인류로 볼 게 같으면은 한 4만 명, 5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각자 또 얼굴이 다 틀리고 개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뭐 진보 쪽에 좀 속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이게 보수에 좀 속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동영상을, 윤석열이 현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어떤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관상을 보고 코라든지 입술, 나는 뭐 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쉽게 말해서 국가를 때리망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1시간이 좀 넘던데, 그 동영상도 내가 이제 그 아주 싫어하는 그런 방이 있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보수 쪽에 속해요. 특히 이제 총재님께서 얼마 전에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더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방을 이제 함부로 내가 못 올리고, 그 세계 영성 황제, 허성정 도당위원장님이 운영하는 그 방에 하나 올렸고, 서광종 위원장님 운영하는 방에 하나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례 영성센터, 그 뭐 회원수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하나 올렸고 그래요. 그거 보시는 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하여튼 그 보면은 그 사람은 2016년도까지도 간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 끔찍한데 2016년. 아, 2016년까지 간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2016년까지 간다 그러면은 진짜 야, 물론 뭐 사람이 또 인내심을 가지고 뭐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은 너무 참 가혹한 시련이죠. 2016년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2016년까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연결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 힘들어서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그까지 간다 그러면은 정말 그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힘들게 살아야 돼. 그 장기표 선생님께서 이제 5년 내에 문재인 대통령 60개월 근무하면서 1825일이죠. 1825일 60개월 뭐 봉급을 60번 받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60개월 동안 뭐 매주 이제 그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문재인 퇴진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뭐 결국 그 임기는 무사히 마치고 자동 퇴임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퇴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60개월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근데 기분 같아서는 곧 될 것 같은데 알 수는 없죠. 하여튼 저 허경영 이제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는 그 확실한데 막판에 이제 가가지고 그 돈을 요구한다는 거 그거 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최소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다는 사람들은 이 천지가 나와 하나잖아. 그러면 이 천지 이 모든 것이 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거단 말이야. 나와 한 몸이라고. 돈인도 필요한데 그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조금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많은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모르면서 이렇게 알았다는 거 하는 그 자체도 좀 희한하고 그래요. 일단은 뭐 공을 세운 것도 없지만은 있다면은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깨끗이 잊어버려야 된다고. 정말 국민 배당금 이렇게 받고 65세 이상은 220만 원 받고 뭐 그것만 받는다면 해도 그냥 감지덕지하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신인님이나 나라에 뭐 이재명 씨가 그 당시는 뭐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무슨 모든 사람들이 다 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나는 이제 이렇게 뭐 일반 서민으로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하지. 예? 뭐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뭐 돋보이기 위해서 학력도 위지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내다 인자 이래가지고 과시하고 싶은 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뭐냐고. 그래 해봐야 그 먼지 뺏기 더 되나 먼지. 참네. 80억 인구 전체가 말이지. 야 이렇게 내를 막 우르르 보고 막 내를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막 존경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본다거나 그 반대로 아주 뭐 전마저거 희한한 놈이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은 그 먼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 모든 것이 먼지밖에 안 된다고. 그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으면 뭐하고 멸시천대를 받으면 뭐하냐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나와 하나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밑바닥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밑바닥 기초 자체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기초 자체가 아까 내가 1978년도 옥하는 목사 오정현 목사 그 찍은 사진을 보니까 옛날 내가 기독교와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유리관 속에 갇혀 있는 그 파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고 그래요. 그걸 뚫고 나와야 된다고. 뚫고 팍 깨치 나온 사람, 뭐 그 정도가 돼야 석가 정도가 안 되겠어. 석가모니도 보면 한평생 그 대바다타 자기 그 나는 사촌 동생인 줄 알았는데 조카더라고. 어제 총재님께서 말씀할 때는 석가모니의 조카라고 하던데 나는 사촌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한테 내 평생이 시달렸고 총재님께서는 이제 막판에 이제 배경 허인 포구 성평국인데 막판에 이제 모든 때깔이 다 벗겨지고 희왕찬란한 모습을 보이기 일보 직전까지도 지금 이렇게 안티가 이렇게 있다는 거 참 진짜 그 참 드라마로 하면은 진짜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총재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심하겠느냐고요.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강의를 들었으면은 자기가 남한테 베푼 은혜는 진짜 강에 글씨를 써내리면 시냇가에 그 글씨를 시냇물에 적어버리면 시냇물을 흘러가면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남한테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가지고 잊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속인 대인만 돼도 그렇게 한다고. 대인 범인 속인 범인 말고 소인 말고 대인만 돼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총재님을 알아보는 것은 성인급 이상이 돼야 돼요. 실제로는 대인, 현인, 절인, 도인, 성인급 정도가 돼야 진짜 확실하게 알아보잖아. 그런데 뭐 옛날에 다 이제 좋은 업을 쌓았으니까 알아보는 것이지만은 막 그렇습니다. 자,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가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제 식당이 아니고 여기 이제 고기를 가지고 야외에서 이제 구워 먹는 것이겠네. 저기 우리 집사람이 와 있고 그런데. 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듯 여기에 이제 캠핑을 와가지고 캠핑이 아니고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많이 구워 먹고 그렇게 하네요. 강가에서.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 변희재가 때리잡는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맡겨라. 이제 내가 조지 준다. 이제 이렇게 하듯이. 뭐 참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기독교 뭐 예수를 내세워 가지고 내가 제2의 예수다, 재림 예수다, 재림 뭐 미륵 부처다, 뭐 강정산과 같은 격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내한테 밥이 된다고. 야, 이 자식들아, 일단 모여가지고 임마 한 모여봐라, 앉아봐라. 네가 임마 어떻게 해가지고 후천지상 성경을 열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허경영 총재님이단 말이에요. 허경영!